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주부이고 올해로 결혼 생활은 16년째입니다. 아이들 둘을 키우며 다른 엄마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저지만 16년 결혼 생활 하면서 마음의 응어리로 남은 일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아마 저처럼 결혼 생활 어지간히 하신 분들 중 마음속에 맺힌 일 하나 정도 없는 주부님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속 썩이는 남편 때문일 수도 있고 고부 갈등일 수도 있고요. 아마 대부분 시가 식구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는데요. 저는 시어머니와 결혼 초반부터 그리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만 본인은 절대 자식 도움 안 받고도 살 수 있다던 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부모가 과연 있겠습니까? 다들 나이 들고 아프면 자식 도움 받기도 하고 기대고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신이 큰 소리 치던 거와 다르게 귀한 아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우리 시어머니. 남편에게 미안한 일입니다만 저는 지금 어머니를 안 보고 삽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저 결혼할 때부터도 저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감인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걸 대놓고 싫어하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좋아하고 밀어붙였으니 결혼한 거지. 만약 남편이 중간에서 우유부단했으면 아마 결혼 못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니 결혼은 허락하셨는데 결혼할 후에도 한결같이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특히 아들을 저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결혼 허락한 걸 마치 큰 자비라도 베푼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저에게 결혼 후 십계명처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저에게 명령하듯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 친정에서 어찌 배웠는지는 모르겠다만 우리 집안에서는 부모 안부 묻고 서로 챙기는 건 기본으로 가르쳤던 거다. 서로 안부 묻는 건 기본이니 기본은 지키도록 하거라. 기본은 지키라는 말에 저는 한 번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안부 묻는 걸 제가 어찌하면 기본을 지키는 걸까요, 어머니?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하니?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을 전화해서 네 시어머니 안부를 물으라는 거야.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요즘 며느리들은 김장이고 제사고 시댁 행사에 안 오려고 한다지? 나는 그런 거 없다. 미리 말하지만 전 국민 다 아는 김장철에는 며느리인 네가 와서 김치도 달라고 하거라. 아들이 내가 한 김치 말고는 잘 안 먹는 거 너도 알 거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 당연한 거지만 말대꾸는 하지 말거라. 너는 며느리고 나는 시어른인데 누구보다 내가 자식 입장을 생각한다는 거 알 거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는 일절 하지 말거라. 차라리 내가 단톡방을 만들 테니까 거기서 할 말 있으면 해도 좋아. 불편함이 있으면 속마음 터놓고 말하거라. 알겠니? 아마 나 같은 시어머니 없을 거야. 나는 네가 딸 같은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주말에는 무조건 시댁에 와서 시간 보내라. 휴일마다 매번이요?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닌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어머니? 예. 너 내가 조금 전에 말대꾸 하지 말라고 한 거 잊었니? 하겠다고 맘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해. 전 국민이 하는 김장이라는 것도 웃기고 안부를 물으라는 것도 사실은 본인 안부를 물으라는 의도가 아니라 아들 안부가 궁금해서라는 게 뻔히 다 보이는데도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던 새댁 시절이기도 했고 시어머니에게 처음부터 따지고 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
고분고분 대답은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요. 결혼 초에 그 일이 저의 고된 시집살이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시어머니와는 안 보고 살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제가 시어머니 안 보고 살겠다는 거 이해해 주었고, 저도 그 점은 남편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면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인 5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친정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빠 돌아가시고 저와 그 당시 고3이었던 남동생까지 공부를 시키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저 시집 갈 때 혹시 친정아빠 없다고 과시당할까봐 남들 하는 것보다 더 정성 들여가며 결혼 준비도 도와주셨던 친정엄마입니다. 저와는 당연히 각별할 수밖에 없었고 남동생까지 다 결혼시키고 나서야 엄마는 한숨 돌렸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하셨습니다.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경제활동 하시느라 고생은 하셨지만 저희 집이 아주 못 산 건 아니었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엄마 명의의 아파트도 있었고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도 꽤나 있었던 걸로 압니다. 다만 돈 들어갈 일이 한창 많을 때라 엄마가 놀 수만은 없어서 일을 하신 거고요. 저 역시 알바랑 과외 해가면서 학비 보탰고 동생 군대 갔을 때는 취업에 성공해서 대학 학비 보태주고 남동생 학교 졸업도 시켰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기도 했고 하도 아들 하시며 잘난 척을 하시길래 저희보다 훨씬 형편도 좋고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요.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란 점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다. 남편이 털어놓은 이야기 듣고 어린 나이에 참 힘들었겠구나 하고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나한테 솔직히 당신한테는 감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어머니랑 내가 사실 오래 같이 산 건 아니야. 중학교 때 어머니가 가출하셨다가 나 대학 가서 아빠 아프시다는 소식 듣고 집에 들어오신 거거든. 사실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술도 많이 하셨고 어머니랑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 아버지가 엄마 가출하신 거 원인 제공자이긴 하지만 어머니도 집 나가시고 나서 나랑 동생한테 따로 연락하신 적은 없어. 전혀 몰랐어. 나는 당신 어머니가 하도 당신이랑 도련님을 애지중지하시길래 엄청 귀하게 컸는 줄 알았어. 근데 자기 정말 힘들었겠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마음 기댈 곳이 없었겠네? 그래도 할머니가 나랑 동생을 끝까지 챙겨주셔서 이만큼 사람 구실하게 된 거지 뭐. 엄마한테 그때 일을 사과받은 적은 없어. 가끔 생각하면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인 걸 뭐.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넉넉지 않아도 저는 친정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열심히 살았던 애틋한 기억이 있는 반면 남편은 자기 엄마와 그런 애착의 시간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늦게 아들 결혼에 이런저런 간섭까지 하면서 며느리 욕심내고 아들을 챙기시는 건가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자신도 본인 편하자고 집 나갔다가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 되어서야 자식들 앞에 나타나신 거면서 자식에게 바라는 건 참 많더라고요. 부모라면 자식에게 응당해줘야 하는 것들 구독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부모 울타리가 필요한 나이에 자식의 미래를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정서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느낀 건 시어머니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들을 자식들에게 하나도 해준 것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결혼해서 보니 시어머니는 정말 엄마로서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자식이 살아가면서 습득해야 할 사회 경제적으로 알려주고 도움이 돼줘야 하는 부분에 도움을 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령 대학교 때 학비 지원 당연히 없었고요. 남편은 사회생활하면서 결혼 직전까지도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사회인이 되어서 자립할 때까지 어쨌든 고정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일절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제가 뭐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에 대해 기대나 바라는 건 일절 없어 보였고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모든 중요한 사항은 저랑 의논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의논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엄마와는 성인 돼서 결혼할 때까지 거의 너는 너, 나는 나 하고 자랐더라고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마치 남편이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부족함 없이 자란 아들인 것처럼 엄청 아들 요새를 하셨던 겁니다. 저 같으면 아들에게 미안해서 뭐 바라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랑 남편이랑 통화하는 걸 듣고 있으면 기가 찰 때가 많았습니다.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저희 어머니는 뻔뻔한 분이셨어요. 며느리 도리를 바라는 건 물론이고 결혼했으니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편이 착하다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였고요. 남편은 자기가 부모에게 받은 게 없다고 해서 똑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내 부모니 할 도리는 해야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기대나 바라는 거 일절 없었던 반면 시어머니는 때가 되면 요구하시는 것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이요? 당연히 용돈이나 선물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어버이날에는 뭘 그리 효도를 받고 싶은 건지 한 달 전부터 당신이 원하는 바를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이번에 내 친구들은 자식들이 해외여행 보내준다더라. 나도 이제는 그런 효도 좀 받아볼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한 달이나 남았으니 니들이 알아서 예약해 줄 거라 믿어도 되지? 나는 일본 여행이 꼭 가보고 싶구나. 네? 일본 여행이요? 어버이날에는 그냥 가족끼리 식사나 하려 했는데 갑자기 여행이라뇨. 저희 요즘 집 때문에 돈 모으느라 빠듯한 거 아시면서 그러세요. 남편이 애둘러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대놓고 바라는 마음을 표출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서 저도 실시간으로 들었는데요. 모자간 대화를 듣는데 뭐랄까요? 와, 저런 엄마도 엄마라고 어버이날에 바라는 게 있네? 그냥 그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어머니니까 기념일 챙기고 생신 챙기고 할 도리는 다 했는데 그런 대화를 들을 때는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실망할 일이 이래저래 많았어요. 아이 낳고서 손주들 예쁘다고 말만 하지 뭐 하나 돈을 쓰는 거 안 하시는 분이라 서운한 것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살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다 싶으면 제 할 말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안 그래도 눈엣 가시 같은 며느리가 더 싫으셨을 겁니다. 물론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계기가 있긴 했습니다. 결혼 7년 차에 우리 부부가 처음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일이었는데요. 그동안 맞벌이하면서 힘들게 번 목돈으로 대출을 끼긴 했지만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시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다들 알아서 자기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했는데 어머니가 난데없이 우리 부부를 부르시더니만
황당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기훈이 결혼하는데 내가 해주는 게 없어서 마음에 영 걸려. 니들은 새로 들어가는 아파트 대출받을 거라 그랬지? 내가 알아보니까 분양받을 때보다 많이 올랐다며? 최대한 풀로 대출받으면 자녀 대금 치르고도 남겠던데. 혹시 한 5천만 원 정도는 기훈이 장가가는데 보태주는 게 어떻겠니? 이건 뭐 우리에게 도와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수준도 아니고 거의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웃긴 건 그 순간 남편이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기 동생 결혼하는데 아주 돈 많은 사람 아니고서야 몇 천만 원 보태주는 경우가 흔한가요? 그건 오히려 여력이 된다면 부모가 해줘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이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겠어요. 저희도 집값 절반을 대출받는 마당에 빚내서 도련님을 보태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데 무리해가면서 지원해드리긴 어려워요. 어차피 대출 이자 내는데 5천만 원 더 대출한다고 이자를 얼마나 더 낸다 그러니? 이왕에 빚 내는 김에 최대한 당겨서 쓰는 게 현명한 거야. 집 담보는 그러라고 잡히는 거다. 네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제가 모르긴요. 대출금 어머니가 갚아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결혼 7년 만에 그것도 빚내가면서 저희 집 마련하는 거예요. 보태주시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대출을 더해서 도련님 장가가는 비용 대라는 건 아니다 싶어요. 이건 저희 부부 능력 밖이에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어머니가 도끼 눈을 뜨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누가 들으면은 네가 우리 아들보다 돈을 더 버는 줄로 알겠구나. 내 아들이 너보다 벌어도 더 버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집도 사는 거고 대출을 받아도 내 아들이 갚는 거지. 네가 우리 아들 대변인이냐? 우리 영훈이는 아무 말 없는데 왜 네가 대답을 대신하는 거야? 그때 일이 커질 것 같자 남편이 어머니를 말리면서 제 편을 들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거기서 남편이 고민하는 신용을 했다면 이혼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머니, 그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지금도 무리해가면서 집 마련하는 건데 5천만 원이라뇨. 저 그 정도까지 감당 못해요. 이 사람하고 맞벌이 하는 거라 그나마 집도 사는 거라고요. 그만하세요. 기훈이 결혼할 때는 우리 형편껏 보탤 거니까 오늘 이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뭐야? 너도 네 마누라 역성 드는 거니? 이날 이때까지 너 낳아주고 키워준 거는 아주 다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장남인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어쨌든 그 일로 저와 어머니 사이는 더 멀어졌고 남편도 제가 정신 차리라는 말을 듣더니 어머니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생활 10년 넘어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아도 다 감내한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남편과 이혼한다는 건 저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남편은 저나 아이들에게는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어머니가 부딪힐 때는 거의 제 편에서 입장을 대변했고 어머니가 선 넘는다 싶으면 다 남편이 중간에서 커트해줬어요. 신혼 때는 남편도 살짝 우왕좌왕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세월 가고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서 남편도 점점 변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결혼 초 저에게 했던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은 하나하나 제 선에서 알아서 거르게 된 것도 어머니를 대하는 내공이 점점 쌓이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막말하거나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시는 건 그래도 맞받아 쳐가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당신 뜻대로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 알게 되면서 아들에 대한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더 그랬어요. 동서와 시어머니가 저 모르는 일로 틀어져 왕래를 하지 않게 되고부터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정이 있다기보다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커 보였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서 아들 생각만 하는 건지 하루에 몇 번이고 전화를 하시는 건 기본에 휴일에도 무조건 시댁에 오라며 들들 볶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 어머니 요구를 들어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그 즈음에 저희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큰애 9살 되던 해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주 초기는 아니었지만 수술하고 항암하면서 잘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게 참 호락호락한 병이 아니더라고요. 2년도 안 돼 재발했을 때는 이미 몸 여기저기에 전이가 된 상태였고 항암하면서 전이를 막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댁은 가까이 살았지만 친정은 1시간이 넘는 거리였고 제가 애들 케어하면서 자주 왕래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갑작스레 통증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빈번해지면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는 빈도도 잦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동생이 번갈아 엄마를 케어해야 했고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장모님이 병원 갈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 집에서 모시는 게 어때? 그럼 당신도 마음 편하지 않겠어? 장모님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상태 안 좋아지면 큰일이잖아. 처남이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 장모님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근데 엄마는 딸네 집에 와서 산다는 게 영 불편하신가 봐. 안 그래도 내가 항암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자꾸 거절하시더라고. 근데 갑자기 상태 안 좋아지시는 게 빈도가 잦아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긴 해. 장모님은 사위인 나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내가 그걸 모르겠어? 당신이 장모님께 말씀드릴 때 내가 같이 살자고 한 거라고 강력하게 얘기해봐. 그럼 장모님도 수락하실 거야. 병원에서 장모님 지금 여명이 얼마 정도 남은 건지도 장담 못 한다며. 당연히 우리가 집에 같이 모시는 게 맞지. 그럼 처남도 드나들기 편할 거야. 엄마 잘 설득해 볼게. 내 입장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근데 나는 당신 어머니가 걱정이다. 우리 엄마 모신다는 거 알면 당연히 싫어하실 텐데 어쩌지? 그건 걱정 마. 일단 장모님이 오케이 하시면 같이 가서 말씀만 드리면 되는 거지. 분명한 건 이건 우리 엄마 허락받을 일은 아니야. 우리 어머니한테는 지금 상황을 알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남편은 담백하게 본인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를 설득해서 모시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친정엄마가 와 계시는 걸 알게 될 경우 싫어하실 게 뻔하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어머니에게 우리 친정엄마 몸 상태를 알려드리고 당분간 같이 지내는 걸 미리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정말 남편 말이 맞더라고요. 아들도 있는 사람이 어찌 사위 불편하게 딸네 집에 가 있겠냐며 거절하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대로 얘기하니까 결국은 엄마도 허락하시더라고요. 슬픈 일이지만 그때는 엄마 주변 정리를 슬슬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 댁에 식사하러 간 김에 남편이 친정엄마 상태를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와 친정엄마는 나이 차이도 서너 살로 동년배십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 며느리인 제가 이쁘진 않더라도 적어도 엄마가 아픈 걸 이해는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우리 부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노발대발하시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고함부터 지르셨습니다.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장모님을 집에 모셔? 이게 지금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아들이 있는 나도 감히 같이 살자는 말을 안 하는데 뭐? 장모님을 모셔? 어머니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뒷목까지 움켜쥐고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예미야, 네가 말 좀 해봐라. 친정엄마가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나 일흔도 안 돼서 벌써 자식 신세 지려고 하는 거냐? 요즘 암이 병이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너도 나도 다 암 환자야. 막말로 내일 당장 죽을 날 받아놓은 것도 아니면서 왜 니들하고 같이 산다는 건데? 어머니가 싫어하실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런 강렬한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저도 미처 짐작을 못했던지라 당황했습니다. 언성을 높이는 어머니에게 남편도 단호하게 말했고요. 어머니 허락받자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장모님 상태 많이 안 좋으세요. 혼자 있다가 무슨 일 나면 큰일이잖아요. 제가 괜찮다는데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 장모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싫어하실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펄쩍 뛰실 줄은 몰랐네요. 죄송하지만 이미 애들 아빠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에요. 어머니도 알고 계셔야 할 일이라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더는 모진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부탁드릴게요. 저희 엄마 살날 얼마 안 남으신 거 맞아요. 여명이 얼마 남아있는지도 모르는데 자식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부탁인데 제발 더는 제가 어머니에게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 아들이 남의 집 대리싸위 노릇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절대 못 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은 어머니에게 차갑게 우리 뜻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이러셨다는 거 장모님이 아시면 엄청 서운하시겠네요. 정리되는 대로 장모님 모시고 올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가 싫어하시는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려 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다독거리며 당분간은 장모님 케어하는 것만 집중하자고 했고요. 그날 이후 급하게 엄마 집을 정리하고 엄마를 집으로 모실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아이들은 어차피 같은 방을 쓰고 있어서 공부방으로 쓰던 방을 엄마 지내시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참 무수히도 전화를 하셔서는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안 들어도 뻔히 알고 있었던 저는 못 들은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 상대하는 걸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어머니가 막무가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장모님이 집에 오시면 함부로 막말은 못하실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친정엄마를 집으로 모시는 날이 왔는데요. 그날은 마침 엄마가 병원에 가는 날이기도 해서 남편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이미 엄마 짐은 그동안 틈날 때마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병원이 집에서 가깝다는 것도 참 다행이었어요. 엄마도 그날따라 피곤해 보이셔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 쉬시게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에 들어가려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몇 번을 눌렀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어 어쩔 수 없이 열쇠 수리공을 부르려는데 그때 집안에서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들리는 겁니다. 그 순간 저나 남편이나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사람 목소리가 바로 어머니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꼴은 못 보겠다 싶어서 왔다. 내가 하다 아들이 장모 병시중하는 걸 봐야 하는 거냐? 절대 그건 안 될 말이지. 집에 들어올 생각 말고 애미 너는 친정엄마 데리고 요양원으로 가. 가겠다고 대답해야 문 열어줄 테니 그리 알아. 남편은 혼비백산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일단 이문부터 여세요. 지금 우리 장모님 몸도 안 좋으시다고요. 대체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내 손주한테 물어서 알았지.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니?
암튼 나는 네 장모 절대 네가 모시는 꼴 못 봐. 어머니, 알았으니까 일단 문부터 열어보세요. 네? 일단 얼굴 보면서 얘기하시자고요. 집사람이랑 장모님 앞에서 제가 뭐가 돼요? 얼른 문 여세요. 제가 기분 나쁘고 황당한 것도 그렇지만 친정엄마는 얼굴이 거의 잿빛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남편이 뛰어들어가더니 시어머니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저희 엄마 오시는 날 왜 이런 짓을 하시냐고요? 어머니는 나중에 아플 일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때 저도 똑같이 어머니 거부하면 기분 어떨 것 같으신데요? 이렇게 우리 집까지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문까지 안 열어주실 일이냐고요? 어머니, 일단 오늘은 돌아가세요. 저희 엄마 지금 쉬셔야 해서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나는 이날 이때까지 큰 병 한 번 걸린 적 없고 몸에 칼 한 번 댄 적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아플 일 없으니 걱정 말어라. 그러니까 참말 말고 네 친정엄마 모시고 요양원으로 가. 본인은 아플 일이 없을 거라며 눈에 핏대를 세우시는 거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니는 호락호락하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이 상황에 충격을 받고 거의 저에게 기대어 서 계셨는데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왜 남의 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돈이 내일 죽는다고 해도 그건 사돈이 감내할 일이죠. 우리 아들이 왜 평시중까지 들게 하시나요? 반대로 내가 아파서 아들네 집에 온다고 칩시다. 그럼 사돈은 딸 고생하는 거 당연히 싫겠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돈이 이런 말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저는 애들 맘만 듣고 이런 상황은 생각을 못했네요. 일단 오늘은 제가 힘드니 좀 돌아가시고요. 천천히 제가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엄마, 생각은 무슨 생각? 이게 우리 어머니 허락받을 일이에요? 괜찮으니까 얼른 들어가요. 저는 엄마를 일단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엄마 등에 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돈, 내가 말한 거 잊지 마세요. 내 아들 귀한 아들입니다. 며느리 엄마 수발하는 거 절대 못 봐요. 잘 생각하세요. 남편은 입을 가만히 두지 않은 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 정도로 수준이 낮은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우리 어머니 말은 신경 쓰지 마요. 원래 말을 막 하시는 분이야. 이건 시어머니가 간섭할 일 아니니까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하지만 엄마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시기만 하셨습니다. 아마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 더 제가 힘들 거라는 걸 아셨는지 다시 가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집에 데려다 드리고 잠시 후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시어머니에게 우리 집에 발걸음도 하지 말라며 단단히 일러놓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지만 저는 그 일로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고 가족 단톡방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시어머니와 왕래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한 짓을 같이 봤던 터라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 편하게 모시려고 간병 휴직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못한 채 엄마는 석 달을 못 채우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다시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가족들 품 안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정리하느라
한동안 정신없이 지내면서도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시어머니가 정말 밉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바쁘셨는지 엄마 장례식 때 부의금만 보내시고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신랑이 하는 걸 들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장례식 이후 저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못되게 굴던 게 불쑥불쑥 떠오르면서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의 시댁일에는 발걸음 안 하고 다 끊어버리기로 그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한 건 세월 가면서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 친정엄마에게 못되게 군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남편에게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댁과 절연하니 그나마 속은 편했습니다. 저도 애들 케어하느라 휴직을 좀 더 연장했고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한 달에 한두 번 자기 엄마를 들여다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난데없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 말이야.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게 좀 심해지시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어머니만큼 또렷하게 할 말 다 하는 분이 세상에 어딨다고 그래? 그게 실은 작년부터 가끔 느낀 건데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더라고. 오래된 일은 기억을 잘하는데 조금 전 일은 자꾸 까먹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요 근래 집에 못 들어가서 경비실에서 전화가 온 적도 있고 옷에다 용변을 보신 적도 있거든. 어머니가 요실금이라고 하시면서 배변 팬티를 입겠다고 하시긴 했는데 내가 아무래도 느낌이 좀 이상해. 남편 말을 듣는데 뭔가 이해감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느낀 게 예전부터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는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시곤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잔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혹시 당신 어머니 치매 아니니? 왜 나이도 나이고 당신 외할머니도 치매셨다며? 유전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확실하게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으시게 해봐. 치매? 정말 이게 치매일까? 나도 설마 하긴 했는데 당신 말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알았어. 내가 다음 달에는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겠다. 그런데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전에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그 대화를 나눈 지 2주가 채 지나지도 않았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시동생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전화를 끊더니 급하게 어머니 댁에 가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심호일에는 신경을 끊으려 했는데 막상 무슨 일이 났나 보다 싶어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가려고 하는 거 붙잡고 같이 집을 나선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 집으로 급히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시모 집에 도착했더니 도련님이 문 밖에서 마른 세수를 하며 서 있더라고요. 영수, 어머니 방에 계시는데 도저히 나 혼자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요. 일단 들어가 보세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시동생은 혼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일단 집으로 뛰어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저는 코부터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방문을 벌컥 열었더니 그야말로 말로만 들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이 입고 있던 기저귀를 풀어 헤치고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벽과 바닥에는 어머니 기저귀에 붙어있던 배변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잔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벽에 똥칠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돌리고 말았는데요. 남편은 저더러 나가서 시동생을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그냥 나가 있어. 여기는 내가 수습할게. 이따가 어머니 씻기는 것만 좀 도와주라. 여보, 정말 미안한데 당신이 우리 어머니 안 좋아하는 건 알지만 오늘 하루만 부탁 좀 할게.
그런 상황에서 차마 남편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저질러 놓은 것을 수습하고 시동생과 다 같이 의논을 했는데요. 그제야 안 거지만 제가 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1년 동안 어머니의 치매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인 듯 했습니다. 만약 초기가 아니라면 치매 환자를 집에서 가족들이 모신다는 건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였고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제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치매 환자는 가족들이 돌보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도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직장 생활하는데 어머니 식사 챙기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오늘 같은 일 없으려면 어머니 혼자 있게 놔두면 안 되는 거니 차라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요양원으로 모시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죄송한데 도련님, 저는 어머니 못 모셔요. 제가 왜 그런지 우리 애들 아빠한테 들으신 걸로 알아요. 아닙니다, 형수. 그 일과는 별개로 사실 치매 환자는 집에서 못 모신다고 들었어요. 최대한 가족들 모두가 마음 편한 방법을 찾아봐야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남편과 시동생 얼굴은 착잡해 보였습니다. 모두의 우려대로 어머니 상태는 중증 치매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과 달리 진행이 빠르다며 약을 먹기 시작해도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과 시동생은 고심 끝에 시어머니를 치매 전문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달라는 건 도와줬습니다. 짐도 정리해드리고 여자로서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저는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절대 아플 일 없다더니 결국은 못되게 굴던 죄를 받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노인들이 치매만큼은 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죠? 이런 생각하면 저더러 못됐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인과응보나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고요. 지난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 면회도 어려워 남편이 자주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남편이랑 시동생이 번갈아 가며 한 달에 몇 번 가긴 하는데 사진 보니 많이 늙긴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카랑카랑하게 소리 지르던 모습은 아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며느리로서 장례도 치러드리고 마지막 도리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오히려 참 안 됐어요. 저야 시모니까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지만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응어리가 많은데 결국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자식 노릇을 해야 하니 속이 말이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남편 옆에서 할 도리는 같이 할 생각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생각보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든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면 그 입장 모르는 거잖아요? 들으시면서 다소 불편하셨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소중한 조언도 달게 듣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따뜻한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